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일본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야당이 비교적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중앙일보에 재밌는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일단 제목이 마음에 듭니다. 어느 투톱에서도 못 본 장면. 나경원, 황교안 콤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제1야당의 지도부 케미스트리를 분석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지율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황교안 체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야당을 둘러싼 언론 환경, 그리고 외부적 요인,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든지 김정은, 트럼프의 관계라든지, 자, 그렇지만 반등의 기회는 왔다고 봅니다. 자, 오늘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 체제의 변화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도 지금 생생히 기억납니다.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후보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흥행이 됐습니다. 옳은 소리라는 한국당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종편 등등이 TV토론을 중계했습니다. 상당히 TV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 여러분 기억이나 나십니까? 이해찬, 김진표, 송영길 후보가 붙었던 여당의 전당대회, 별로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흥행도 안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당은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슈퍼루키, 메이저리그의 단어입니다만 슈퍼루키 황교안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 사격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은 이제 루키는 아닙니다. 산전수전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황교안과 나경원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오늘 중앙일보 기사는 상당히 심층적으로 분석했는데 제가 중앙일보 기사도 조금 분석하겠습니다. 가장 특이한 것은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어느 투톱에서도 못 본 장면이라는 이 헤드라인입니다. 제가 봐도 좀 특이합니다. 자, 중앙일보 기자는 어느 투톱에서도 못 본 장면이라는 이유를 한 스케치 기사로 설명합니다. 2일 오전 11시 한국당 일본 수출 규제 대책 특위 3차 회의를 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온 나경원은 곧바로 황교안 대표실로 향했다. 회의 발언을 보고하기 위해서였다. 때마침 황 대표는 대책 특위 회의를 가기 위해 대표실 밖에 있었다. 둘은 회의를 가는 도중 딱 붙어서 긴밀하게 얘기를 주고받았다. 걷는 도중 나 원내대표가 잠시 뒤처지자 황 대표는 제 옆으로 오시라며 걸음을 늦췄다. 그러자 나 원내대표는 이제는 대표님 오른쪽에서 걷는 게 습관이 됐다고 말했다. 자, 이 장면을 보면 상당히 특이하긴 합니다. 과거 자유한국당, 과거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을 보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런 관계를 유지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지도부 인사는 나 원내대표는 황 대표와 회의가 있으면 항상 먼저 대표실을 방문해 현안 보고를 한 뒤 같이 이동한다. 역대 어느 투톱, 대표, 원내대표, 역대 어느 투톱에서도 보지 못한 장면이라고 전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 시절,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일일이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김성태 원내대표가 스포트라이트를 더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그 전에 기억을 해보십시오. 아주 오래전을 보면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 이 둘 관계가 이렇게 보고하고 하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황교안 대표 전에 황우려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늘 보면 대표와 원내대표는 경쟁관계인 듯 아닌 듯 차이가 났습니다. 18대 시절에 박희태 당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시절에는 거의 당대표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보였습니다. 그때는 지금 황교안 대표처럼 박희태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었습니다. 원외 대표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황교안 나경원 체제는 좀 특이하긴 합니다. 역대 어느 투톱에서도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리고 둘 다 법률가입니다. 사법고시를 파스해서 나경원은 판사, 황교안은 검사를 지낸 법조인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중앙일보는 분석을 또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법조인이고 같이 모범생 엘리트이기 때문에 케미가 약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합니다만 꼭 그렇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선거가 9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황교안 대표가 빨리빨리 신인으로서의 이제 모습을 벗어나고는 있지만 주변에서 너무 일정을 과도하게 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처음 등장할 때는 상당히 폭발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모든 이슈를 지금 여당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일본 이슈가 터져가지고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상당히 다이나믹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입당했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친박, 비박이 아니라 이제 친황이 생겼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경계도 받고 또 지난 보궐선거 때 황교안의 파이팅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장외투쟁이 이어졌는데 그때는 중앙일보는 분석합니다. 둘 간의 경쟁관계 같은 이런 분위기였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긴장관계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의 분석입니다. 초반 둘은 다소 삐걱거리기도 했다고 한다. 당 관계자는 황 대표가 정계 입문하면서 스포트라이트가 일거에 집중됐기 때문에 둘 간의 미묘한 긴장감 같은 게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실제로 황 대표가 입당한 다음날 한국당 연찬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친황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장외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늘 나경원, 황교안 순으로 마지막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상당히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황교안이 변했다 정도로 센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민들의 호응을 받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올리면서 투톱 간의 경쟁 심리가 작용했다는 해석을 중앙일보는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인간사가 그렇습니다. 자, 현역인 나경원 대표, 원내대표는 원내로 대여투쟁을 하고 황교안 대표는 장외를 선호하고 적합한 공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황교안, 나경원 투톱이 뜨면 지방 행사에서도 묘한 경쟁관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 전략 짜기도 바쁜데 지방까지 갈 시간이 있겠느냐는 질문. 중앙일보의 인용입니다. 이와 관련 한 한국당 의원은 인지도로 봤을 땐 나 원내대표의 현장 호응이 더 크다. 갈등 관계를 떠나서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자기보다 더 큰 박수를 받는 다른 정치인이 신경 쓰이지 않겠느냐. 자, 하지만 5월 한국당 장외투쟁이 일단락되면서 양측의 신경전도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는 게 당 안팎의 시각이다. 시간이 갈수록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은 높은 게 한국당의 지지도가 막 올라가고 할 때는 경쟁관계가 더 생깁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쩌다 보니까 한국당이 위기가 온 것 같습니다. 새로운 뭔가, something new를 지금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의 수출 규제로 온통 미디어의 스포트라이트가
외교 이쪽으로 갔습니다.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을 하면서 또 안보 쪽으로 갔습니다. 한국당이 지금 민주당의 프레임에 빠져들었다는 비판도 중앙일보는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황과 나는 뭉쳐야 산다.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금 보수자들 중에서는 저희 이 유튜브에도 댓글을 보면 황교안 대표를 그전에는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지지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일부 그런 글도 보이는 것을 보면 한국당의 야당 투쟁에 실망한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렇게 평가하기는 이릅니다.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자, 중앙일보는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당내에서는 드로이 조합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법조인 출신의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어 시너지에 한계가 있다. 친밀감, 소탈감, 포용력 등 인간적 체취가 강한 정치인이 아니란 공통점도 있다. 이건 너무 단정적인데 뭐 이렇게 보인다면 할 수 없죠. 기자가 이렇게 평가했다면 그런 이미지는 있습니다. 둘 다 모범생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한국당의 한 초선 의원, 황 대표나 나 원내대표 모두 법조인이다 보니 논리에 강하지만 정치적 상상력이나 감성을 파고드는 언어에는 약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야당 지도부라면 설명하기보다는 강한 야성으로 맞받아쳐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야당을 하던 스타일을 보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판합니다. 당신 나빠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렇고 저렇고 한참 설명한 뒤에 그래서 나쁘다. 이건 야당의 논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흡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약한 것 같지만 지금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권의 토착 외구 공격에 논리적으로만 반박하다 보니 친일 프레임에 함몰됐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당의 중진 의원은 정치판에서 이기려면 때론 거친 싸움도 필요한데 둘은 이에 대해 근본적 거부감이 있다. 둘이 회의석상에서 내놓는 언어가 정제되고 논리정연하긴 하지만 대중의 가슴을 흥분시키진 못한다. 자칫 잘난 척 콤비로 보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이론이 있습니다. 최근에 황교안, 나경원 두 콤비의 언어는 거친 싸움을 떠나서 상당히 강합니다. 오히려 저는 정제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쪽에서 어젠다를 세팅해서 좀 끌고 가는 뭔가 새로운 걸 발상해야지 이 정제되고 논리정연하지만 않습니다. 요즘 나경원 원내대표 말 되게 셉니다. 황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잘난 척 콤비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질투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둘 다 좀 너무 잘 나가니까. 그런데 요즘에 대해서는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뭐 옷차림에서부터 일정에까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로는 보입니다. 조금 낮은 자리를 더 많이 가고 언론 노출에 대해서도 적당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 필요한데 지금 황교안, 나경원 원내대표 일정이나 이런 걸 보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지나치게 황교안 대표는 많이 돌립니다. 참모들이. 그건 좋지 않습니다. 혼자서 고민할 시간, 참모들과 비밀회의를 할 시간들이 많아야 되는데 지나치게 많이 언론에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말실수도 하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한 겁니다. 그 정도는 생각해야 되고 지금 정도의 황교안 대표는 언론들이 실수라고 써대서 그렇지 상대적으로 실수는 덜하는 정치인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실수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본인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다 보면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는 거부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잘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들도 연세대학교 나오고 뭐 좋은 기업 다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듣는 국민들은 조금 거부감을 갖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해야 되지만 황교안 대표가 말은 참 조심한 편이고 황교안처럼 실수를 안 하는 정치인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의 언론 환경이 황교안은 실수하기만 기다리는 것처럼 작은 것도 침소봉대하는 경향이 있고 저쪽 이해찬 대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도 덮어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되고 오히려 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대표, 원내대표 카드를 갖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잘나서 이제 약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가 문재인 여권이 너무 못하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요거를 파고드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국당은 스피커, 메신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험한 말은 험한 말을 하는 사람이 하고, 점잖은 말은 점잖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고, 좀 분담해서 해야 됩니다. 황교안, 나경원에게 모든 스피커를 시키다 보면 사달이 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략 전술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중앙일보는 마지막으로 임동욱 한국교통대 교수 말로 끝맺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신인 발굴로 판을 흔들곤 했다. 황교안, 나경원, 투톱은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과감한 외부 수혈로 보수 진영의 세대교체를 주도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왔지만 자꾸 도로친박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새로운 인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친박당 하는데, 의원 110명 이상인 정당에서 그 출신 성분을 한번 따져보면 친박이 7, 80%입니다. 원래가 그런 당을 자꾸만 도로친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국당을 공격하기 위한 언론의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친박 비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친박이든 비박이든 똘똘한 사람을 쓰고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을 조금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없긴 합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신선함을 주고 감동을 줘야 됩니다.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대표가 아닙니다. 원내대표입니다. 플로어 리더는 내 전략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 당의 얼굴 역할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시고 황교안 대표를 사실은 조금 더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총선이 얼마 안 둔 시점에서의 원내대표는 사실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 정기국회 두고 보십시오. 흐지부지 될 겁니다. 늘 그랬습니다. 총선을 앞둔 바로 직전 국회는 크게 기대를 안 합니다. 그게 국회의원들의 심리입니다. 다들 내년 자기의 금배지를 다냐마냐에 관심이 있지 국익은 별로 안 돌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황교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상당히 온통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 속에서 황교안, 나경원의 이야기가 꽤 많이 본 기사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기사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치게 지금 야당이 언론 지면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화가 났는데 어느 투톱에서도 못 본 헤드라인이 아주 멋집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